네, 오늘은 추력과 파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V스피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러스트 커브와 파워 커브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올 때 등장하는 그래프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그래프일 겁니다. 먼저 지금 상단에 보이는 그래프는 스러스트 커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러스트 커브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항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력은 크게 유해 항력, 그리고 유도 항력, 그리고 이것들을 합한 토탈 드래그, 전체 항력이 있겠습니다. 유해 항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해한 패러사이트 드래그가 될 텐데 이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유해 항력 역시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유도 항력 같은 경우는 속도가 낮아지면서 증가하는, 즉 속도가 빨라지면 유도 항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유해 항력과 유도 항력을 나타내 보았고, 이것들을 각각 합한 토탈 드래그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검은색 라인, 이렇게 V자와 비슷한 모양의 토탈 드래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해 항력과 유도 항력을 삭제하고 토탈 드래그만 남기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 드래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왜 스러스트 리콰이어드가 되냐면, 결국 우리가 비행을 할 때 항공기에 작용하는 토탈 드래그는 토탈 스러스트와 같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항공기가 등속, 직진 수평 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웨이트와 리프트가 동일하고 스러스트와 드래그가 동일하다는 점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토탈 드래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곡선이 마찬가지로 항공기가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하는, 요구되는 스러스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탈 드래그로부터 도출한 이 V자 모양의 그래프는 결국 요구되는 스러스트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요구되는 스러스트 리ኳ이어드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방금까지 이해를 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스러스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스러스트 어베일러블, 즉 우리가 가용한 이용 추력은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직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스러스트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는지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프로펠러 항공기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갈수록 점차 추진 효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항공기의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프로펠러의 받음각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추진 효율이 감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공기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왜 프로펠러의 받음각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면, 항공기 프로펠러의 그 단면도, 옆에서 본 이 단면도를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저속과 고속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는 저속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항공기 프로펠러가 지금 이렇게 옆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항공기 프로펠러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항공기 자체는 그림 좌에서 우로 지금 전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속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전진하는 속도를 이 정도의 빨간색 선으로 지금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RPM, 즉 항공기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가 있겠죠. 그 회전 속도를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나눠서 표현하는 이유는 항공기 프로펠러의 AOA, 받음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음각의 개념이 되는 항공기의 코드라인, 즉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날개가 아니라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는 성질이 있고, 이와 동시에 항공기가 앞으로 동시에 전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힘과 앞으로 나아가는 힘 두 가지 힘을 한 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공기 프로펠러의 상대풍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프로펠러가 아래쪽으로 회전하고 있는 이 회전하는 방향에 대한 속도, 그리고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속도를 합한 지금 이 검은색 라인, 이걸 지금 합성 벡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합성 벡터가 이 프로펠러 AOA를 구할 때의 상대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저속에서의 이만큼 속도에서의 합성 벡터가 가지는 이 상대풍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프로펠러의 코드라인, 시위선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코드라인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가 이 프로펠러의 받음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가 전진 속도가 빨라져서, 즉 이 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프로펠러 AOA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으로 됐을 때 오른쪽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항공기의 프로펠러 회전 속도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고, 전진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즉 지금 좌측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항공기의 전진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빨라진 전진 속도에서의 합성 벡터, 즉 상대풍은 지금 보시는 검은색 라인처럼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시위선과의 각도인 받음각, 프로펠러 AOA를 측정을 해보게 되면 저속일 때와 비교해서 훨씬 AOA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항공기의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프로펠러 받음각이 더 낮아지게 되어서 프로펠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스러스트가 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항공기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프로펠러의 추진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이론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 스러스트 어베일러블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오른쪽 아래로 하향하는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스러스트 리콰이어드, 요구되는 추력과 가용한 이용 추력 모두를 지금 다 도출을 하게 됐고, 이 그래프의 이 사이 구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구되는 스러스트와 이용할 수 있는 스러스트 중에서 가장 간격이 큰 부분, 이 부분이 잉여 추력, 즉 남아도는 추력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잉여 추력이 가장 큰 이 지점이 소위 말하는 VX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스러스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이 항공기에서 가장 남아도는 스러스트가 가장 큰 지점이 항공기가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VX 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아래쪽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동일한 그래프에 지금 녹색 선을 하나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 녹색 선이 뭐냐면 LDmax 지점이 되는데요. 이 LDmax 지점과 VX 지점의 차이가 뭐냐? VX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스러스트 어베일러블 한 지점과 그리고 required thrust의 갭이 가장 큰 지점이 VX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한 추력, 즉 잉여 추력이 가장 큰 지점이 VX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지점은 스러스트 required의 가장 낮은 지점은 아닙니다. 왜냐면 스러스트 어베일러블이 점차 오른쪽으로 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갭이 가장 큰 지점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찾아보니 이 지점이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지점보다는 살짝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이 가장 큰, 잉여 추력이 가장 큰 지점이 VX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스러스트 리콰이어드의 가장 낮은 지점, 여기가 지금 가장 낮은 지점이겠죠. 이거를 끌고 와서 보면은 결국 이 지점은 항력이 가장 낮은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러스트 리콰이어드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이 결국 항력이 가장 낮은 지점인 거고,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양항비가 최대가 되는 속도, LDmax인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항력이 가장 작은 지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항력으로 가장 멀리 비행을 할 수 있는
베스트 글라이드 스피드, 즉 VG 스피드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세스나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VX 같은 경우는 세스나 172S 모델 같은 경우에 VX가 62노트인데 베스트 글라이드 스피드, VG 스피드 같은 경우는 최적의 조건일 때 68노트라고 POH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스러스트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는 파워 커브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하는데, 이 파워 커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러스트와 파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러스트는 force, 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스러스트는 어떠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개념인 거고, 그에 반해서 또 다른 물리량인 워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워크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force, 즉 스러스트가 되겠죠. 어떠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그 힘이 작용해서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곱한 것이 일의 양이 됩니다. 즉 스러스트는 단순한 물체에 작용하는 force의 개념이라면 work는 이 force에다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는지의 개념이 더해져서 일이라는 물리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라는 것은 일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했냐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특정한 일을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했는지를 살펴본 게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즉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양의 일을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했느냐가 일의 양이 되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들어간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생각하면 work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force에다가 distance가 곱해진 물리량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 아래의 식에 그대로 가져오면 파워라는 것은 force 곱하기 distance, 즉 이 work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일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식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시간분의 힘 곱하기 거리인데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는 뭘로 다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속도입니다.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라고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암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치환을 해보면 결국 파워라는 것은 force 곱하기 속도라는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결국에 우리가 파워라는 개념은 스러스트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이다. 즉 스러스트, 이 힘의 개념에다가 속도라는 개념이 더해졌을 때 우리가 파워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스러스트 커브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자면 앞에서 봤던 스러스트 커브에 우리가 항공기 속도라는 값을 곱한다면 파워와 관련된 어떤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이 스러스트 커브에서 속도를 다시 한번 곱해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 커브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살펴봤던 이 스러스트 리ኳ이어드 곡선의 모양에 속도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파워 리ኳ이어드 커브가 나타나게 되고 동일한 논리로 스러스트 어베일러블 이 오른쪽 하얀 곡선 여기에다가 속도를 곱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는 파워 어베일러블 커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참고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워라고 앞서 개념을 새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는 마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엔진의 파워를 표현할 때는 마력이라는 홀스파워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력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이 파워라는 거를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마력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참고적인 사항이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추력은 보통 파운드 단위로 표시를 많이 하고요. 이 추력에다가 속도, 노트 단위인 속도를 곱하고 그 값에다가 0.003을 곱해주면 마력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계산 과정을 다 거쳐서 결과값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이 파워, 즉 마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파워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그래프는 파워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마력 단위로 환산을 해서 나타낸 게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되는 필요 마력 그리고 엔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이용 마력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나타내게 됐고
우리가 이걸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두 구간의 갭이 가장 큰 지점이 잉여 마력이 가장 큰 지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잉여 마력이 가장 큰 지점이 여기서는 어떠한 속도가 되느냐? 바로 Vy 스피드가 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파워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잉여 마력이 가장 큰 지점은 가장 단시간에 상승할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 즉 Vy 스피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x는 다시 정리하면 잉여 추력이 가장 큰 지점이 Vx가 되겠고요. 동일한 거리 내에서 잉여 추력이 가장 크다면 가장 높이 상승할 수 있는 게 Vx 스피드가 되겠고, 잉여 마력이 가장 큰 지점은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점이 그 속도가 Vy 스피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력과 파워의 차이를 통해서 Vx와 Va가 왜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Vx를 살펴봤을 때 LDmax를 언급하면서 가장 항력이 적게 받으면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VG, 베스트 글라이드 스피드 지점을 설명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VY, 우리가 즉 잉여 마력을 가지고서도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베스트 인듀어런스 스피드인데요. 이 파워 커브에서 파워 리콰이어드와 파워 어베일러블의 갭이 가장 큰 지점, 즉 잉여 마력이 가장 큰 지점은 VY 스피드가 나오는 지점이라는 것을 방금까지 이해를 했는데, 앞서 VG 스피드를 살펴봤듯이 요구되는 파워 커브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있을 겁니다. 가장 낮은 파워가 요구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지점에서의 스피드는 뭘까를 한번 살펴보면 베스트 인듀어런스 스피드, 즉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채공할 수 있는 속도가 되는 지점이 이 베스트 인듀어런스 스피드, 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스트 인듀어런스 스피드가 아까 말한 그 스러스트 그래프에서 베스트 글라이드 스피드와 다른 게 뭐냐면, 베스트 글라이드 스피드는 가장 항력이 적은 지점, 드래그가 가장 적은 지점이기 때문에 항력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그만큼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지점이 그 베스트 글라이드 스피드가 되는 것이고요. 베스트 인듀어런스 스피드 같은 경우는 요구되는 파워가 가장 적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구되는 파워가 가장 적다는 것은 스러스트와 파워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면서 일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되는 파워가 가장 적다라는 거는 결국 일을 가장 덜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일을 가장 덜 해도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하는데 요구되는 에너지가 가장 적다. 즉 동력이 있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다는 거는 즉 연료 소모가 가장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 연료 소모가 적다라는 것은 이 지점에서 가장 적은 최소한의 연료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채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요구되는 파워가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는 연료를 가장 적게 소모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적은 연료, 가장 적은 힘을 들이고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채공을 할 수 있는 속도가 베스트 인듀어런스 스피드, 즉 필요 마력이 가장 낮은 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은 요구되는 파워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의 이 속도의 가장, 제가 이 좌측 부분에 빨간색으로 이 박스 처리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Region of Reverse Command, 즉 우리가 슬로우 플라이트 할 때 배웠던 그 리버스 커맨드 에리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역시 파워 커브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항공기가 어떠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날기 위해서는 그에 요구되는 파워, 즉 얼마만큼의 연료를 써서 그만큼의 파워를 내줘야 특정한 속도가 유지가 될 텐데,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요구되는 파워가 가장 낮은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파워 그래프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속도가 이 특정 지점, 베스트 인듀런스 스피드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요구되는 파워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해당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이 지점 또는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더욱 많은 파워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플라이트를 할 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파워 보충을 해주는 역조작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워 커브에서는 이렇게 베스트 인듀어런스 스피드와 함께 Region of Reverse Command, 우리가 슬로우 플라이트 할 때
또는 착륙 접근을 할 때 이해가 필요한 이 리전 오브 리버스 커맨드에 대한 개념까지 함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